꽁지야 타로 봐줘. 우리 1번 분들 봐볼게요. 1번 분들의 10월 운세. 1번 분들 우선 파노라마 카드가 먼저 보이는데요. 이제 파노라마는 약간 좀 트릭 같은? 그러니까 내가 보는 게 환상인데 진짜처럼 느끼게 하는 그런 장치를 말하잖아요. 예를 들어 스크린 오로라 같은 거? 실제 오로라가 아닌데 스크린을 통해서 내가 그 오로라의 절경을 보고 있는 것처럼 느끼게 하는 그런 심리적인 체험? 경이로움을 갖게끔 하는 그런 걸로 파노라마가 많이 이제 비유가 되는데, 이제 마찬가지로 지금 약간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진기, 명기 같은 그런 것들이 1번 분들의 모습이라고 얘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10월은 대중 혹은 내가 몸을 담고 있는 무리에서 관심, 주목도가 올라갈 것 같다라고 보이는데요. 이 호기심은 1번 분들이 하는 일 자체에도 일단 적용이 되지만 그 일을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유독 1번이 눈에 띈다? 이런 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은 1번 분들이 하는 일 자체도 좀 평범하진 않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분야 자체가 약간 조금 마이너하다든지 그거를 모두가 대중화돼서 쉽게 하는 그런 분위기는 아니라든지, 근데 이제 그 안에서도 1번은 조금 다른 종이다 라고 취급을 받는다는 건데, 그러니까 기존의 룰을 조금 거스르는 느낌? 얘는 어디서 나타난 별종이지? 라는 생각? 어떻게 보면은 조금 혼돈의 장으로 빠뜨리는 역할을 1번 분들이 할 수 있겠다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마술쇼 같은 거를 볼 때 눈을 뜨고 있는데도 코를 베이는 것처럼 느끼잖아요. 이게 뭐지? 분명 내 눈앞에 있었는데 어디 간 거지? 혹은 이게 뭐지? 내가 방금 본 게 이게 아니었나? 막 이렇게 나를 의심하고 착각하게 되는 그런 것들이요. 그러니까 내가 뭘 보고 뭘 듣고 있는 거지? 약간 이게 경이로운 기분, 신비감을 선사할 수 있는 존재로 거듭나신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뭐 시험이라고 해도 그냥 뭐 평범한 시험보다는 실기 시험이라든지 뭐를 만들고 심사받는 시험이라든지 이렇게 내 실력을 확실히 뽐내고 차별화를 해야 하는 그런 시험에서 굉장히 유리하신 운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 파노라마 카드 말고도 신비감을 말해주는 카드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약간 비밀 밀서? 지도를 가진 사람처럼 되게 중요한 키를 가지고 있고 또 그 사람과 함께하고 싶은 기분을 느끼게 하는 존재라고 1번 분들이 설명이 되거든요. 근데 그 밀서와 지도는 당연히 다수의 타겟이 되죠. 본인들도 그거 갖고 싶고
보고 싶으니까. 그러니까 이 인간관계에 대한 거는 이따가 조금 더 연결해서 얘기할게요. 자, 아무튼 1번 분들은 지금 이동수가 있다고 나오지만 이 이동수가 이렇게 누가 1번 분들을 부르고 뭐 데리고 가주고 이런 느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동적으로 계시지 않아요. 본인이 스스로 바퀴를 굴리게 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판이 바뀌는 게 오직 본인의 에너지로예요. 그러니까 1번 분들 자체로 이미 그 에너지 파동을 가지고 있어요. 보통은 사람은 되게 뭔가 자기가 중요한 거 얻고자 할 때 을의 위치가 되잖아요. 가지고 싶은 게 있을 때 더 약해지죠. 마음이 불안해지고 뭐 면접을 보거나 하는 거에 있어서도 더 잘 보이고 눈에 띄려고 애를 쓰게 되잖아요. 저 사람이 제발 나 좋게 봐줬으면, 뽑아줬으면. 근데 1번 분들은 이제 가만히 있어도 눈에 띄는 흐름이시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선택받는 입장이 아니라 선택하는 입장이라는 거, 그거를 조금 더 10월에 기억하실 필요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칼자루가 나에게 쥐어져 있다는 것을, 물론 뭐 회사 승진운 같은 것들도 어떻게 보면 저 사람이 나를 선택을 해주고 좋게 봐줘야지만 가능한 것이기는 하지만요. 면접도 그렇고. 이제 여기서의 태도가 얘기가 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제의를 받는 입장이 아니라 제의를 할 수 있는 입장까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의 값어치를 좀 낮추지 않을 필요가 있고 고개를 숙이지 않을 필요가 있다라고 설명이 되는데 지금 이게 판이 바뀐다라고 얘기가 되는 것 중에 여기 이제 마지막 카드를 보면은 바보 카드거든요. 되게 자유로운 존재를 상징해요. 그래서 이거를 연애운 쪽으로 읽어보면은 1번 분들은 지난 인연을 만나거나 뭐 그거보다 새롭게 누군가를 알게 되고 또 그 주기가 좀 짧아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10월에 들어오는 사람이 한 명은 아닐 수 있다는 건데 1번 분들한테 관심을 표하거나 1번 분들의 관심이 가는 그런 상대가 좀 여럿일 수 있겠다. 왜냐면은 이렇게 1번 분들의 지금 관심, 시선, 주목도가 올라가는 달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저 사람 뭐지? 하고 조금 그냥 호기심 때문에 혹해서 연락하는 뭐 다가오는 사람들도 많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1번 분들의 10월은 탐험의 시간이다 이렇게 요약이 되는 것 같아요. 한 가지 이렇게 고정된 일만 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일들을 해볼 수가 있고 거기서 각각 좀 소득, 수확을 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발이 닿는 대로 좀 떠나는 여행자의 모습처럼 내가 끌리고 마음이 가는 것들을 그냥 지나치지 않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이걸 좀 해보고 싶다 그러면 해보고 또 저것도 마음이 간다 그러면 또 그것도 쳐다봐 보고 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보내셔도 되고 여러 가지 일, 뭐 사이트 잡, 부업 이런 것들 한꺼번에 하실 수가 있는 그런 흐름이세요. 그래서 오히려 한 곳에 너무 못 박혀 있고 한 가지 일만 매진하고 하는 것이 별로 좋지 않겠다라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조금 할 일이 많고 바빠서 힘드실 수는 있어 보이는데 그러니까 챙겨야 할 사람도 한두 사람이 아니라든지 혹은 나를 가지고 귀찮게 하는 사람들 너무 많다든지 나에 대해 누군가 떠들고 뭐 이러쿵 저러쿵 얘기하는 것 자체가 버겁게 느껴진다든지 뭐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요. 지금 카드에서는 이 모두가 내가 그릇이 크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다 라고 설명을 또 해줘요. 그러니까 내가 크니까 작은 애들이 빈대를 붙는 거다. 근데 이거는 좀 어쩔 수 없는 또 문제거든요. 이게 내가 내 의지가 아니더라도 누군가를 책임지고 끌고 가야만 하는 일이 생기는 게 1번 분들 옆에 있으면 이제 그 사람들은 자기가 안전할 거라고 느끼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냥 당연하게 필사적으로 붙어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거를 1번 분들 입장에서 보자면은 자신의 삶도 있잖아요. 자기 삶도 지켜야 하잖아요. 그래서 그 중간 합의점을 잘 찾아야 하는데 그 합의를 볼 수 있는 게 10월이겠다 라고 전개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1번 분들의 주체성과 자유를 찾아가는 여정의 시간이 될 것이다. 어떻게 하면 내 삶에 내가 주인공이 될 수 있을지 생각을 해보는 시간이다.
라고 이제 요약이 돼요. 이제 다른 카드들 좀 더 봐볼게요. 1번 분들 지금 컵 10번 카드 제일 먼저 보이는데 이게 평화에 대한 의미예요. 그러니까 앞서 자유를 얘기했듯이 1번 분들이 안정적인 평화 상태에 이르게 된다 라고 설명을 해주는데 그러니까 좋은 무기가 있어도 어떻게 써야 할지를 모르면은 그냥 짐덩이잖아요. 근데 1번 분들이 스스로를 어떻게 써야 할지 인지할 수 있게 됐기 때문에 앞으로 평화 상태에 이른다 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그동안은 나의 쓰임을 잘 몰랐다.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자체를 이렇게 모르고 서툴렀다. 나의 작동법을. 그러니까 나는 내가 아는 것보다 사실 더 많은 기능이 있는데 작동할 수 있는 사람인데 내가 나를 한 가지 방식으로만 쓰고 있었다든지 아니면 전혀 다른 용도의 쓰임으로 착각하고 쓰고 있었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변화되는 시간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데 나를 어떤 모습으로 존재하게 하고 작동시켜야 가장 내 삶이 평화로울지를 1번 분들 스스로 알게 되시는 거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한 의미라고 보이는데 앞서 리딩을 하면서도 느낀 거지만 1번 분들은 고정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도 하나만 하지 않고 본인 모습도 하나로만 규정되지 않는 어떻게 보면 좀 카멜레온 같이 자유로운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금전을 모아가는 것도 약간 일반적인 방식으로만 일을 해서 벌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 수치에 본인을 맞추지 말라는 건데 보통 우리나라는 몇 살에 얼마 모으고 몇 살에 뭐 가져야 되고 이런 것들 그리고 되게 남들하고 비교하는 그런 문화들이 있잖아요. 항상 발전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뭐 1년에 커리어가 얼만큼 쌓여야 되고 뭐 이런 것들. 근데 그런 계산 자체가 좀 안 맞는 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분들이 일반적인 방식으로 돈을 벌지 않는다는 거는 그러니까 돈이 있다가도 없는 것처럼 반대로 돈이 없다가도 확 있어질 수가 있다는 건데 그냥 어디 하나에서 뭐 잭팟이 터지거나 갑자기 어떤 일이 기하급수적으로 잘 돼서 생각지 못한 수익이 막 들어오거나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다달이 고정 수익으로만 조금씩 모아가서 부자가 되는 그런 모습은 아니시거든요. 이제 오히려 그래프의 파동이 되게 크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다양한 일들로 다양한 어떤 경제 소득을 보시기 때문에 그래서 10월도 마찬가지로 돈을 막 미친 듯이 번다라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지 그 방법 자체를 알게 되시는 그래서 좀 그 부라는 것에 좀 한 걸음 가까워지는 것에 가까워요. 근데 이제 아까도 말했듯이 내가 나를 똑바로 알고 나를 사용할 수 있게 되니까 벌어지는 일인데 사실 이게 그냥 당장에 막 돈을 한 달에 많이 벌고 그것보다 더 귀한 거거든요. 생각이 바뀌고 관점 자체가 넓어진다는 거니까 내 미래 그림도 같이 변화가 되는 거니까 그리고 지금 경쟁에 대한 카드도 함께 보이는데 저는 이게 이 카드가 원래는 막 박터지게 싸운다, 경쟁이 치열한 상황이다, 뭐 쉽지 않겠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요. 지금 일본 분들 상황에 아울러 봤을 때 저는 이제 일본 분들이 경쟁이 무의미한 사람이다 이렇게 읽었어요. 그러니까 아까 파노라마 얘기했듯이 다들 엄청 치열하게 싸우고 비슷비슷한 사람들끼리 내가 더 낫다, 네가 못하다 뭐 하잖아요. 근데 애초에 일본 분들은 거기에 껴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예 다른 예외적인 존재거든요. 이거를 조금 아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막 서로 막대기를 들고 싸우고 뭐 하는 그런 사람들이 일본 분들을 두고 싸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 분들이 맞다 틀리다, 일본은 착한 애다, 나쁜 애다 라는 식으로 도마 위에 올려놓고 싸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즉 그 사람들하고 일본 분들은 애초에 거리가 있다는 거죠. 이 말은 사람들이 좀 괜히 일본 분들 트집 잡아서 욕을 하거나 가스라이팅을 하려고 하기도 쉽다는 건데 이거는 견제 대상이 되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이때 일본 분들이 순수하게
그 말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고 아, 내가 진짜 그런가? 그런 사람인가? 내가 잘못했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야 돼요. 그러니까 인간관계 면에서는 아까 연애에 대해서 얘기를 했듯이 관심과 주목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사람한테 인기는 많아지지만 거기서 자연스럽게 또 구설수가 따라오게 돼요. 그러니까 인기와 구설수는 그냥 짝꿍 같은 거예요, 제가 볼 때. 그러니까 뭐 안면윤곽하면 살이 처진다 그러잖아요. 근데 마찬가지. 그걸 알면서도 하잖아요. 근데 인기를 얻는 것도 어떻게 보면 감수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냥 욕을 안 먹고 인기만 있는 사람은 세상에 없으니까. 근데 일본 분들은 이제 성향 자체가 이런 것들을 진짜 좀 안 좋아하실 수가 있어요. 누가 나한테 막 이렇게 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날 모르는 사람이 특히나 나에 대해서 뭐 입방아를 찍고 하는 것들이 스트레스로 많이 적용이 되어서 그냥 이거 자체가 너무 싫으니까 인기도 없었으면 좋겠어. 그냥 인기도 나는 안 바래. 이렇게 생각하시게 될 수도 있는데 지금 카드에서는 그 또한 나의 정체성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양면적인 기질, 상충되는 기질을 많이 가지고 계신 거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되게 예쁜데 나서는 거 싫어한다든지, 뭐 노래 잘하는데 노래방 가는 거 싫어한다든지, 약간 본인이 가지고 있는 거 자체를 못 써먹는? 애초에 안 써먹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약간 일본 분들의 모습이라고 읽혀져요. 그래서 막 구설수가 있어도 그냥 그걸 인기라고 생각하고 또 즐기고 노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일본 분들은 아, 왜 또? 도대체 나 가지고 왜? 이렇게 조금 생각을 하시는 편인 것 같은데 10월에도 조금 별것도 아닌 걸로 욕을 먹을 수 있다? 하지만 그냥 그러려니 하는 게 좋다라고 또 설명이 되거든요. 인기가 늘어서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같은 계열 사람들이 좀 견제를 하거나 험담을 하는 일에 있어서도 세련되게 반응을 하는 것이 좋대요. 그러니까 뭐 예민하게 막 화내고 싸우고 같이 그러기보다 너네는 이제 비슷한 애들끼리 잘 놀아라. 나는 나의 길을 간다. 약간 이런 마인드를 가져보시라는 거? 그러니까 거기서 떠드는 얘기가 나랑은 상관없는 얘기라는 생각으로 나는 내가 볼 것만 딱 보자는 거? 이거는 아까 말한 그 파노라마에 빗대서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기들도 마술을 하는 사람들인데 자기들은 조금 트릭이 들키는 거예요. 관중들한테. 그리고 자기들 거 볼 때는 뭐 마술이네 그냥 이렇게 본단 말이야 사람들이. 그냥 그렇게까지 눈을 빛내면서 막 정신이 빠져가지고 충격 먹으면서까지 보지를 않아요. 근데 일본 분들한테는 그렇게 본단 말이에요. 그게 진짜 뭔가 본인들도 부러우면서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대체 쟤는 뭐가 다르길래? 라는 생각이 들게 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벌어진 일이다 라고 생각을 해라 라는 것 같아요. 이제 마지막으로 조언 카드 봐보면 일본 분들 팔방미인 카드가 나왔는데요. 일본 분들의 정체성을 그냥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팔방미인이 뭐예요? 여러 가지 재주와 그런 뭐랄까 매력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말하잖아요. 그런 미인을 단지 얼굴만 예쁜 게 아니라 정말 이 사람은 모자란 게 없다. 흠을 잡을 게 그냥 없다. 그냥 아주 빼어난 사람이다. 라고 말할 때 팔방미인이네.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 일본 분들한테 한 얘기가 다 그런 것들 아니었어요. 그 여러 가지를 할 수 있고 재주가 있고 그리고 파노라마처럼 사람들을 놀라게 해줄 수 있는 시선과 관심과 또 감정을 앗아갈 수 있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매혹적인 사람이라는 건데 아까쯤에 이제 말했듯이 조금 제가 염려를 했던 그런 부분들 있잖아요. 내가 그런 재주와 재능, 어떤 기질을 가지고 있음에도 써먹지 않으려고 하는 거, 자꾸 숨기려고 하는 것들? 아, 나는 이런 거 보여주기 싫어. 아, 나는 그냥 그런 화두 자체에 오르기가 싫어. 라는 생각으로 이제 뒷걸음질을 치고 나를 가리려는 것들. 그러니까 이제는 조금 살짝 진짜 조금이라도 변화가 되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냥 보는 사람의 입장에서 정말 그냥 딱 청중의 입장에서 파노라마 같은 사람이 감춰져 있으면 아쉽잖아요. 그 사람의 재주를 또 그 사람의 실력을 모습을 계속 더 보고 싶잖아요. 약간 비유를 하면 그런 것 같아요. 정말 재밌는 글을 잘 만드는 잘 써내는 그런 작가가 더 이상 작품 활동을 하지 않을 때의 기분? 그 독자들은 계속 기다려요. 보고 싶어 해요. 그리고 그 사람만한 사람도 없었어요. 자기 입맛에 그 정도로 맞는? 그 정도로 자기 놀라게 하고 가슴 뛰게 하는 사람이 그냥 말 그대로 진짜 취향 저격인 사람이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정작 일본 분들은 나타날 생각이 없는 거죠. 약간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해서 카드에서 읽히는데요. 다른 것보다도 제가 아까 일본 분들한테 고정적인 이미지로 살아가지는 않는 분들이다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 내 상태가 지금 내 마음이 그게 끌리지 않는다면 꼭 그 일만 고집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것들에도 조금씩 발을 걸치면서 이거 있다 저거 있다 뭐 하셔도 괜찮아요. 이제 그치만 본인이 할 수 있는 일 그리고 본인한테 어떤 달란트라고 생각되는 일 그러니까 내가 챙길 거는 챙겨야 한다는 거. 다른 사람들 시선이나 다른 사람들의 어떤 말 때문에 내 거를 버리고 돌아서지는 않아야 한다는 거. 약간 이런 말씀을 조금 강조해서 드리고 싶어요. 사람이 너무 이제 다른 사람들한테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그런 환경에서 핍박을 받고 하다 보면은 돈이고 뭐고 다 싫어지는 것 같아요. 그냥 내가 그냥 여기서 떠나버리면 그만이지, 편해지면 그만이지 라는 생각으로 다 필요 없다는 그런 생각도 들고 자기 거를 진짜 못 챙기게 될 때가 있는데 이제 일본 분들이 노력해서 읽어놓은 어떤 것들 혹은 노력해서 이제 얻을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본인이 좀 욕심을 내서 이제 마지막까지 수학을 하셨으면 좋겠다. 그게 당장 뭐 수학하고 하진 않더라도 나중이 되더라도요. 그 수학 자체를 그냥 포기하진 않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마무리를 할게요. 네, 그러면 여기까지 1번 분들 리딩 마칠게요. 이제 날씨가 갑자기 좀 쌀쌀해졌죠. 제가 이제 추석부터 조금 일이 많아가지고 영상을 살짝 늦게 올리게 됐는데 더우면은 또 더워서 문제고 추우면 추워서 문제고 근데 이렇게 완전히 추워지기 전에 이제 가을 무렵쯤에 약간 마음이 또 생숭생숭 하잖아요. 다들 감기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마음도 춥지 마시고 저랑 같이 또 한 달을 잘 살아볼게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제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려요. 그럼 저는 이제 다음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우리 2번 분들 봐볼게요. 2번 분들의 시월 운세. 2번 분들 뭔가 지지부진하던 삶을 끝맺는다? 라는 의미가 먼저 읽히는데요.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하기에 이제 좀 잘라내고 싶고 어둡다고 생각하던 그런 삶과 작별하게 된다라고 해요. 지금 첫 번째로 타락이라는 카드가 나왔는데 되게 퇴폐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좀 어둡고. 근데 사람이 이런 타락적인 것과 가까이 하다 보면은 결국에 자살하거나 제대로 살아보려고 갱생을 하거나 둘 중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중간이 없고 좀 극단적인데 이번 분들은 이렇게 좀 극단적인 변화가 얘기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내가 생활하는 지역, 뭐 공간이 바뀐다거나 내 직책이나 이름이 바뀐다거나 그러니까 이 이름이 계명을 말하는 게 아니라 계명도 물론 말할 수 있겠지만 내 명패라고 해야 될까? 내 브랜드 같은 것도 포함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분이 바뀐다거나 등등 뭔가 그동안의 한 분기가 종료가 되고 그러니까 완전히 종결되고
낯설만치 새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흐름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즉 좀 진로 면에서 이직이나 직종 변경을 생각하시는 분들, 혹은 전공 바꾸시려는 분들, 새롭게 유학 준비하거나 해외 이동 같은 거 준비하시는 분들 같이, 혹은 그동안에 그냥 일을 안 하고 쉬고 있다가 이제 다시 일을 해보시려는 분들, 다 되게 엄청 좋은 흐름이거든요. 그러니까 새로운 옷을 입고 렌즈를 갈아 낀다, 이렇게 비유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세상을 보는 이제 시야도 달라질 것이지만 내가 입고 있는 옷 자체도 이제는 기존의 것과 달라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계속 해오던 일을 이어서 하기보다 새로운 삶이 제시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왜냐면 이제 그동안의 것은 타락이라고 이름을 붙일 만큼 새까맣게 다 탔어요. 그러니까 불사질렀어요. 그래서 다 한 줌의 재가 되어버렸다? 이것들을 다시 주워 담아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는 좀 아니고, 이제 이거를 오히려 좀 뒤로 밀어놓고 나는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렇게 읽혀지는데, 또 지금 폐업? 그러니까 공정함에 대해서 언급이 되는데요. 이거는 이제 이번분들이 어떤 판정, 제도를 깔끔하게 통과하게 되는 모습을 또 연상시켜요. 만약에 직장에서 벌어지는 평가라든지, 아니면 내가 뭔가 따로 준비하는 시험이 있다든지 등등, 좀 오차 없이, 반칙 없이 누군가의 차별이나 개인 취향에 의거해서 판단되는 것들이 아니라 정말 공정한 실력 자체의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재판이나 송사의 승률을 의미한다고도 볼 수가 있겠어요. 근데 이제 이번 분들이 승리하는 그 분야는 계속 좀 보다 공식적이고 보다 엄격한 이미지가 강조가 돼요. 지금 또 컵 2번 카드 함께 보이는 걸로 봐서 이미 이번 분들의 곁에는 귀인이 함께 하고 있거나, 그러니까 이번 분들이 가는 길에 레드카펫 깔아줄, 뒤에서 같이 가주는 사람이 이미 있거나, 이렇게 평가 제도를 통과하는 데 있어서 나를 알아봐줄 기인의 힘이 적용되거나 하는 걸로 보이거든요. 연애적으로 읽어보면 그러니까 피폐한 삶을 끝맺는다는 의미에서 이별을 하거나 재회를 하시는 그런 흐름이에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둘 다 극단적이죠. 그러니까 이번 분들이 좀 기억해야 할 거는 지금의 삶을 이렇게 계속 끌고 갈 수는 없다 예요. 그러니까 내 상황이 부정적인 걸 알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냥 이렇게 쭉 살 수도 있지 않을까? 괜찮아지지 않을까? 나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든다면 그 합리화를 끝낼 때가 되었다는 거. 그래서 이제 사람에 있어서도 이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자꾸만 흐린 눈을 하게 되고 판단이 흐려지고 이런 것들을 조심해야 되는 게 10월이에요. 그러니까 가족적인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 가족이 나아지지 않는다는 걸 알면서도, 혹은 내 옆에 사람이 나아지지 않는다는 걸 알면서도 내가 헛된 희망으로 계속 희생을 하고 내 삶을 갉아먹고 있지는 않은지, 그리고 지금 이번 분들한테 공정함의 의미가 전해진 것과 더불어 선명함의 의미도 전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을, 현실을 또렷하게 보라는 거. 왜냐면은 앞으로 이번 분들의 세상이 명료하고 선명해지는데 본인의 생각과 태도만 불투명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큰 돈을 벌어도 돈 관리를 못하고 돈 개념이 없으면 다 세워나가게 되는 것하고 비슷한데, 그러니까 나한테 큰 선물이 오더라도 내가 그게 받을 준비가 안 돼 있으면 받지 못하거나 받았어도 금방 잃게 된다고 하잖아요. 그게 약간 좀 이번 분들한테 중요한 조언점으로 전해지거든요. 뭔가 연예인들이 되게 무명 시절이 길고 그러신 분들은 뜨고 나서도 오래 가시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뜨지 않은 그 기간 동안 힘들어 봤고, 그 힘든 시간 동안 겸허함도 배웠고 또 겸손함도 배웠고, 그래서 자기가 나중에 잘 되더라도 어떤 모습으로 지내야 할지를 대충 그림을 많이 그려갔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게 안 되고서 갑자기 이제 떠버리면은 내가 왜 이렇게 된 거지도 모르고, 또 진짜 그렇게 정도 대접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라고
너무 이제 바람이 많이 들어가게 되면서 실수 같은 것들을 좀 많이 하잖아요. 진짜 바보 같은 실수 같은 것들도 하잖아요. 연륜이 부족해서. 이제 마찬가지로 이번 분들이 올라서게 될 자리가 조금 더 공적이고 높다라고 얘기가 되었기 때문에 더더욱 이런 조언들도 함께 전해지는 것 같은데요. 이 변화가 극과 극에 가깝기 때문에 더더욱 그 예전의 모습을 또 예전의 태도와 생각과 감정을 끌고 와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가 돼요. 그러니까 상황이 변했는데 나는 달라지지 않았다면 또 그걸 보는 사람들이 알아차리거든요. 이 마지막으로 뜬 썬카드 조금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데 썬카드의 그 기본적인 그림을 설명을 해드리면 아이가 백마를 타고 있는 그런 그림이거든요. 태양 아래서. 근데 이게 되게 축복받은 그니까 인생이다. 신의 가호를 받고 굉장히 그냥 천진난만 나쁠 게 없는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좋은 뜻을 가지고 있지만 생각을 해보면 얘가 아이인데 말을 탔어요. 애가 말을 아무리 잘 타도 애는 애고 얘가 자칫하면은 넘어져서 떨어질 수도 있는 건데 옆에 잡아줄 어른이나 뭐 장치가 없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굉장히 상황이 삐까번쩍하고 모두가 막 우아하고 바라보지만 어떻게 보면 그냥 굴러떨어지기 되게 좋은 상황을 말해주는 거죠. 이제 다른 카드들 좀 더 봐볼게요. 이번 분들 월드카드 나왔어요. 그러니까 세계의 완성이라는 의미인데 내가 맞추고 싶은 그 퍼즐의 형태가 완성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동안 나는 퍼즐을 맞추는데 어느 정도 맞췄거나 거의 맞췄는데 정작 내가 원하는 퍼즐 혹은 이 퍼즐의 완성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그 치트키가 없다고 느낀 게 나의 결핍으로 작용했을 수가 있겠어요. 근데 이번 분들 10월에 있는 그 중요한 일 혹은 10월을 발판으로 이뤄질 중요한 일에 있어서 완성이 되는 운이세요. 바로 이어서 킹컵 카드가 보이는데 그러니까 중도, 현상 유지를 말해주는 그런 카드여서 멘탈 관리 잘하고 하던 흐름 잘 이으라는 소리거든요. 근데 이 카드가 나올 때 저는 이제 항상 생각을 하게 되는 게 이분이 지금 되게 중요한 순간에 놓여 있나? 지금 시기가 인생에 있어 되게 중요한 심기일전하는 그런 시기일까? 그러니까 본인은 지금 시기에 인생을 바꾸고 전환점을 맞이하고 싶다고 느끼고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이거든요. 이제 만약에 그렇다면 지금 이번 분들이 이 리딩을 더 주의 깊게 들으실 필요가 있어 보여요. 그러니까 지금 너의 코앞에 행운이 와 있다. 너는 그것을 이미 잡은 거나 마찬가지다. 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또 안정된 울타리를 갖게 된다는 의미가 함께 읽히는데 이거는 이제 마지막에 있던 이 황제 카드하고 연결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분들의 자리, 직위라고 할 수 있는 무언가가 이제 명패가 생기게 되는 그런 모습이에요. 아까 신분이 바뀐다? 뭐 이런 말 한 것처럼 높은 자리보다 좀 공적이고 엄숙한 자리, 전문적인 자리 뭐 이런 것들이 얘기가 되는데요. 그러니까 명예직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명예적인 그런 자리. 문서운이 있으시고 이제 남들이 하기 어려운 걸 했다는 우러러봄, 존중과 존경도 함께 따라오고 이제 때문에 금전적인 면에서도 좀 안정적인 수익화가 가능하시거든요. 이거는 10월에만 국한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10월을 기점으로 계속 몸값이 올라갈 거고 내 시간이 곧 돈이 돼요. 딱딱 계산해서 받을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근데 이게 또 언제는 잘 벌고 언제는 못 벌고 이렇게 불안정한 느낌보다는 이제 마음이 불안하지 않은 여유로운 고정 수익이다 라고 얘기가 되는데요. 그러니까 내가 항상 뭐 이만큼씩 일을 하고 이만큼씩 힘들고 뭐 그런 게 정해져 있지 않더라도 내 수중에 여유롭게 항상 들어오는 돈이 있다는 거죠. 이 안정된 울타리라는 거는 단지 그냥 수익이 안정된다, 생활이 안정된다 이 뜻뿐만이 아니라
내가 좀 여유를 가질 수 있다는 소리예요, 생활 면에서. 그러니까 돈이 있어서 여유가 있는 것도 있겠지만 내 마음 자체가 그냥 어디 한가롭게 좀 놀러 다니고 휴식을 하고 그렇게 그냥 별거 안 하고 흘려보내는 시간들도 용인할 수 있게 된다는 거? 그런 시간들이 나에게 어떻게 보면 그냥 필요한 시간, 힐링의 시간으로 작용이 된다는 거? 사람이 너무 바쁘고 할 일이 많고 그러면은 놀 시간이 없고 노는 거에 어떻게 보면 강박을 느끼게 되잖아요. 지금 내가 이렇게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닌데 혹은 이 시간에 뭘 더 해야 되는데 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번 분들이 그렇게 좀 쉼 없이 그동안 살아오신 분들이라면 특히나 10월에는 조금 더 루즈하게 그냥 러프하게 지내도 마음이 조급하지 않는 그런 계기가 만들어질 수 있겠다라고 보여져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인간관계를 말씀드리면 이제 이번 분들은 지금 모두와 발 넓게 사귀고 인맥을 넓히고 하기보다는 사람을 가려 사귀어야 할 때라고 얘기가 되는데요. 그러니까 최소로 소비를 하고 최고로 효율을 내라는 말이 읽혀져요. 그러니까 인맥을 쌓더라도 적지만 확실한 그 엑기스의 인맥을 만들어야 돼요. 사람이 몰리고 그 사람들과 다 잘 지내고 하는 것은 의미가 없고 경제적이게 내 시간을 사용하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내가 시간을 쓸만한 대상을 구별하라는 거죠. 이 황제 카드와 의미 이어서 설명드리면 황제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왕이잖아요. 아무나 만나지를 않아요. 자기한테 좀 만나달라는 사람은 많겠지만 그것도 순서가 있고 규칙이 있거든요. 즉 이번 분들의 눈높이, 콧대를 조금 높이라는 소리예요. 그동안 그냥 사람이 좋으면 같이 어울리고 잘 지냈다거나 나한테 먼저 호감을 보이고 호의를 표시하는 사람이면 나도 그냥 순수하게 마음을 줬다거나 이러셨다면은 더더욱 앞으로는 저 사람은 나한테 뭘 줄 수 있을까? 저 사람과 친해지면 나한테는 어떤 것들이 이제 변화가 될까? 뭐 이런 걸 조금 계산적으로 그래도 따져보실 필요가 있다고 해요. 왜냐면은 이제 이번 분들한테 다가오는 사람들은 다 안 그런 척해도 머리로 그걸 따질 거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도 따지기 때문에 나는 더 따져야 된다는 거예요. 나도 아닌 척 하지만. 이제 그리고 아까 타락에 대한 얘기가 나왔듯이 지금 이번 분들의 삶에서 뭔가 이번 분들을 뛰어넘을 정도로 더 생산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삶을 사는 사람은 딱히 없어 보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과 어울려 있으면 나도 함께 도태될 수가 있대요. 그러니까 꼭 이런 의미가 아니더라도 사람이 좋은 일이 생기면 환경도 바뀌기 마련이에요. 그러니까 장원급제하면 궁궐로 들어가듯이 내가 몸담는 환경과 만나는 사람이 변해야 하는 시기, 그게 이제 이번 분들의 10월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사람이 떠나거나 내 주변이 비워지거나 하는 문제에 좀 연연하지 말라는 건데 이게 보통 새로운 운이 들어올 때는 이것저것 다 물갈이가 된다고 그래요. 근데 저는 이거를 약간 집 리모델링에 항상 비유를 하는데 집에 이제 새로운 가구 들이고 새로 벽지하고 하려면 기존의 거 다 뜯고 버리고 옮기고 해야 되잖아요. 원래 있던 게 있으면 새로운 거 들이지를 못하고 또 그게 같이 있으면 더 혼종이 돼요. 모양이 안 예쁘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기존 거를 싹 갈아버릴 필요가 있는 건데 사람의 운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운이 바뀌고 내가 새로운 옷을 입게 될 시기가 되면 자연스럽게 그냥 뭐 잘 지냈던 사람들하고도 멀어진다든지 환경적인 변화, 갈등이 좀 생긴다든지 이럴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좀 자연스러운 흐름이라고 이번 분들도 받아들이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정리가 돼요. 이제 마지막으로 좋은 카드 봐보면 이번 분들 상여 카드가 떴는데요. 상여는 마차같이 생긴 장례 도구죠. 죽은 사람 시체를 운반할 때 쓰는. 근데 제가 이거는 조금 심오하게 느껴지는 게 아까 제가 이번 분들한테 타락, 퇴폐, 피폐 이 삶을 종결시키고 나아가기 뭐 이런 말들 했잖아요.
근데 지금 장례식 치러라 이런 말이 바로 제시가 되네요. 조언으로. 그러니까 이전 것들 다 불태우라는 약간 그런 뜻인데 이게 진짜 불 질러라는 소리는 아니고 정신적인 조금 이별을 강행해라 라는 것에 가까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매여있고 좀 올감이 잡혀있던 것들, 족쇄로 느끼던 그런 것들을 떠나보내고 완전히 좀 잘라내고 내 마음의 자유를 찾고 해방감을 찾고 이제는 좀 후련하게 털어버리는 거? 그러니까 장래의 과정을 생각해 보면요. 진짜 원 없이 울잖아요. 눈물이 아예 안 나올 때까지 그냥 내 인생의 눈물이 여기까지인가 보다 할 정도로 울잖아요. 그리고 좀 오랜 기간이죠. 따지고 보면 49세까지도 있으니까. 그 망자를 추모하는 기간이 길잖아요. 나름대로. 그리고 또 49세가 지나도 개인적으로 추모를 계속 하죠. 그렇게 이 가슴 아픈 대상을 떠나보내는 기간이 있을지언정 어쨌건 그 장례 절차가 끝나고 나면 나는 다시 회복을 하거든요. 새로운 삶을 살아가거든요. 오히려 이 장례가 있었다는 이유로 그 사람이 더 열심히 살게 될 수도 있고 어쨌든 뭔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미치잖아요. 살아있는 사람한테는. 근데 지금 이제 이번 분들한테 좀 그러한 삶? 그러한 변화가 자꾸 제시가 되는데요. 떠나보낼 거는 떠나보내고 나는 산 사람으로서 이제 잘 살아야 한다는 거. 내가 살아있는 사람으로서의 모습이 어떤 사람일지를 잘 생각을 해보라는 거. 그러니까 이거는 기존에 뭐 이번 분들의 과거를 의미할 수도 있고 이번 분들이 그동안 해왔던 어떤 일을 의미할 수도 있고 열심히 지나왔던 그 고된 시간 자체를 말할 수도 있고 혹은 카드 의미에서 말해줬던 것처럼 진짜 좀 잘라내버리고 싶은 어두운 그런 시간들일 수도 있겠지만요. 이 모두를 통틀어서 내 마음의 장례식을 좀 해줘라 라는 의미거든요. 이제 이거는 끝났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다 불사질러서 쟤만 남았다. 얘를 다시 끌고 갈 수는 없다 라고 했던 말처럼 얘는 이미 끝난 거. 얘는 이제 장례를 치러줘야 될 거. 근데 나는 그 장례식의 주인공이 아니라는 거죠. 나는 살아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장례를 계기로 훨씬 더 잘 살아갈 사람이라는 의미를 좀 카드가 엄청 강조를 많이 해줘요. 그리고 이 상여의 이미지를 보면요. 이게 그렇게 막 또 초라한 상여가 아니에요. 상여도 종류가 있겠지만 뭐 꽃상여도 있고 되게 어쨌건 망자를 태워가는 그런 상여니까 삐까번쩍한 상여도 있고 그런데 여기 이 카드 이미지의 상여는 되게 좋은 상여로 보이거든요. 나름대로.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번 분들이 그 작별하는 이미지, 이번 분들 생각하는 그것과 작별하고 이제 자신의 삶으로 나아가는 그 그림은 초라한 작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오히려 진짜 말 그대로의 굿바이에 가까워요. 나는 너무 후련한 거? 이 감정이 시원섭섭함일 수도 있겠지만 어쨌건 어떤 해방감에 가까운 거? 그리고 제가 지금 또 생각이 나는 거는 아까 리모델링 뭐 가구 새로 드리는 거 얘기한 것처럼 비워내야지 드릴 수 있다 이 말이 어떻게 보면 여기도 적용이 되는 것 같은데 망자를 좋은 절차로 좋은 의식으로 잘 보내주면 그거를 해준 사람한테 좋은 일이 또 생기거든요. 이제 돌아온다 그래요. 근데 지금 이번 분들한테는 니한테 그냥 좋은 일이 생겨 이게 아니라 네가 이걸 잘 보내야지 너는 그 길로 갈 수 있어. 약간 이런 뜻이 계속 전해진단 말이에요. 이거를 진짜 말 그대로 잘 보내시고 그것에 대한 보답을 잘 받으시는 한 달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면 여기까지 이번 분들 리딩 마칠게요. 지금 날씨가 갑자기 좀 쌀쌀해졌죠. 제가 이제 추석부터 조금 일이 많아가지고 영상을 살짝 늦게 올리게 됐는데 더우면은 또 더워서 문제고 추우면 추워서 문제고 근데 이렇게 완전히 추워지기 전에 이제 가을 무렵쯤에 약간 마음이 또 싱숭생숭 하잖아요. 다들 감기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마음도 춥지 마시고 저랑 같이 또 한 달을 잘 살아볼게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제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려요. 그럼 저는 이제 다음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우리 3번분들 봐볼게요. 3번분들의 10월 운세. 3번분들 지금 여기 세 번째 노인 카드에 적힌 문구가 제일 좀 중요하게 보이는데요. 이너 스킬이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내면의 스킬이라는 뜻. 그러니까 나의 마음은 나의 재주이다. 가장 큰 힘이다. 라고 얘기가 되는데 이거는 사모분들의 모든 상황에 다 적용이 된다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내 목적이 돈을 버는 것이든 어떤 사람과 이어지는 것이든 유명세나 자리를 쟁취하는 것이든 결국은 그것의 해답이 외부에 있지 않고 내 마음 안에 있다고, 그 힘이 본질이라고 카드가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사모분들은 기본적으로 가진 에너지 자체가 진폭이 크고 강성하신 분들로 봤어요. 그러니까 눈치도 빠르시고 촉도 좋으시고 분위기를 되게 잘 읽어내서 사람이든 상황이든 그러니까 본인한테 맞게끔 그러니까 유리하게 잘 다루고 설계하실 수 있는 분들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10월은 이런 사모분들의 재주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잘 사용해보면 좋은 달이라고 읽혀지거든요. 그러니까 생각 외에 소득이 있을 수도 있고 생각 외에 사람과 인연이 되기도 쉬워요. 그러니까 그 생각 자체를 일단 엇나가 보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건데 그러니까 기존의 틀을 깨고 역발상을 해보고 정형화된 사고방식을 전환시키는 것만으로도 사모분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은 아주 늘어날 것이다 라고 지금 카드가 얘기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도 그럴 게 지금 이렇게 말을 타고 명예행진을 하는 그러니까 승리, 빅토리의 의미를 가진 카드도 나왔는데 이게 기본적으로는 이제 뭔가 어려운 일을 어려운 방식으로 끝을 내고 인정을 받는 그런 의미에 가깝지만 지금 사모분들은 약간 그런 것보다는 이거 봐라. 너네 나 같은 생각 못했지? 너네 아직도 거기에만 머물러 있지? 나처럼 해볼 엄두도 못 냈지? 그러니까 이렇게 좀 약 올리는 느낌에 가깝거든요. 얌전한 고양이가 부뚜막에 먼저 올라간다. 그래서 같은 것을 해도 더 빠르게 예상 외의 방법으로 선택지로 그냥 조용히 여우처럼 이뤄내실 수 있는 그런 흐름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있는 장르에 포섭이 돼서 나름으로 잘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개척지를 새롭게 개척한다 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나 자신이 그냥 장르가 돼요. 그래서 이거를 뭐 시험으로 생각하면 공부를 막 그렇게까지 뺑뺑 머리가 돌 정도로 이러다 진짜 또라이가 되겠다 이렇게 싶을 정도로 하지 않아도 합격선에 이룰 수가 있다는 거. 그러니까 경쟁률, 그 대진운 자체가 좋다거나 내가 운 좋게 바늘개를 꿰차고 들어가는 그런 흐름이시거든요. 그래서 면접 같은 것도 마찬가지인데 내가 막 치열하게 준비를 하고 막 진짜 죽을 둥 살 둥 밤을 새고 그러지 않아도 그렇게까지 준비하지 않아도 본인이 어떻게 어필되고 눈에 띌 수 있는지 그 작은 틈을 허점을 노려보기만 하면 그러니까 즉 기회주의자처럼 굴 수 있다면 성공할 수 있는 흐름이다 라고 이제 읽혀져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또 뭔가를 배우고 계신 분들이라면 아니면 뭐 배우고자 하시는 분들이라면 월반을 하고 그러니까 이미 나를 앞서 있는 사람들을 내가 추월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진도가 상당히 빠르게 나가게 돼요. 단기간에 목표한 바를 이루기가 쉽기 때문에 나는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혹은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뭐 이런 걱정은 조금 무의미하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기가 뭔가 새로운 일에 손을 대보기가 근데 손을 대는 것도 좀 무턱대고 계획 없이 손을 대보기가 굉장히 좋은 시기예요.
그리고 지금 카드가 또 대부분 이렇게 앉아있는 정적인 모습의 이미지가 많이 나왔는데, 이거는 산모분들이 사람을 뭐 찾아다니고 아쉬운 소리 하면서 부탁하고 고개 숙이고 뭐 하는 입장이라기보다는 그 반대로 오히려 사람을 찾아오게 하는, 그러니까 자신은 자리에 그냥 가만 앉아서 누군가를 불러들이는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읽어볼 수가 있는데, 그니까 수요는 많은데 공급은 한정돼 있는 일 같은 거 있잖아요. 그래서 단가가 계속 높아지는 일에서 상승세를 타실 수가 있다고 해요. 그리고 지금 이 점괘를 또 연애적으로 읽어보면 그러니까 내면의 스킬 강화, 그리고 그 재주로 사람을 끌어당긴다, 불러들인다 라는 의미에서 자석처럼 나한테 당겨오는, 근데 정작 나한테는 별로 이제 좀 효용 가치가 없는데 계속 찌꺼기처럼 좀 남아있는 그런 누군가가 얘기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사귀고 있는 사람이 나한테 지금 뭐 합당한 대우를 해주지 못하는데 내가 그거를 그냥 합리화하고 있다든지 흐린 눈 하고 있다든지, 혹은 뭐 애매한 썸, 애매한 어장, 또 애매한 전 연인 등, 그러니까 확실하지 못한 것들, 진짜 애매하게 발을 걸치고 있는 것들을 정리를 해야지 그 빈 곳에 다른 자석들이 이제 더 많이 끌려온다고 얘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적극적으로 뭘 하지 않아도 이제 산모분들이 10월에는 대시를 받고 어떤 연락을 받기가 되게 좋은 흐름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미개척지를 개척하고 새로운 장르를 확립하는 그런 시기라고 했는데,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면 과도기에 있기 때문에 본인은 조금 혼란스러우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의 시기가 산모분들한테는 하나의 이제 전환점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말 그대로 전화위복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위기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게 멀리서 보면은 진짜 큰 기회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계속 관점을 바꿔봐, 다르게 생각해봐 라는 말들이 나오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조금만 방향을 틀어도 아예 새로운 세상으로 나갈 수 있는 문제인데, 내가 계속 나의 그릇을 작게 생각하고 별거 아닌 문제에 이제 매여 있을 수가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지금 카드에서 무엇보다 내가 나를 좀 과소평가하는 부분, 그러니까 내 한계를 내가 정해놓고 있는 부분 같은 것만 조금 바꿔보아라 라고 계속 얘기를 해주는 것 같아요. 그런 말이 생각이 나는데, 목표가 커지면 행동 반경도 커진다? 그러니까 뭐 사업을 한다고 쳐도 내가 한 100만 원만 더 벌어야지, 그러면 그냥 주변에서 그냥 팔아도 되잖아요. 당근 같은 걸로도 팔아도 되고, 딱히 사업자를 안 내도. 근데 내가 월에 한 1,000만 원은 벌고 싶다 그러면은 뭐 스토어 같은 거를 하시겠죠? 근데 내가 한 억대 매출을 올리고 싶다 그러면은 이제 해외 수출까지 생각을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 내가 정하는 그릇인 거거든요. 내가 이만큼 할 수 있고 이만큼 벌 수 있는 사람, 이만큼의 대접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그게 가능한 건데, 지금 그만큼 자체를 산모분들이 좀 작게 생각할 수가 있다? 제가 리딩하면서 한번 언급했던 말도 같은데, 영화 명대사 제가 좋아하는 것 중에 그런 게 있어요. 사람은 자기가 사랑받는다고 생각한 크기만큼 사랑받는다고? 그러니까 내가 얼만큼 사랑받을지조차 내가 정하는 거라고? 이제 다른 카드들 좀 더 봐볼게요. 산모분들 지금 되게 금전에 대한 카드가 많이 떴어요. 그 펜타클? 근데 중요한 건 이 마지막 소드 4번 카드 같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열심히 싸우고 이제 지쳐가지고 누워있어요. 칼을 들고 있던 사람이 이제는 칼을 그냥 안고 있어요. 내려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좀 쉬어야 하는 거죠. 이제 다 방전이 되어서. 그리고 그냥 객관적으로 봐도 쉬어도 돼요. 그동안 많이 달려왔고 쉬었다가 일어나면 예전이랑 똑같은 페이스로 그렇게까지 달릴 필요도 없어요. 그냥 좀 쉬엄쉬엄 다시 이어가면 되거든요. 이미 쌓아놓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즉, 이 말은 산모분들이 금전운이 좋으신데 그 금전운이 약간 좀 일을 안 해도 버는 소득? 이런 거가 얘기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1시간 일해서 1시간 값어치 버는 게 아니라는 거죠. 1시간 일해도 그 이상의 돈이 계속 들어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말이 있잖아요. 뭐 자는 시간에도 돈을 들어오게끔 못하면, 자는 시간에도 돈 벌지 못하면 당신은 평생 깨어있는 시간에 일을 해야 한다? 뭐 이런 말이었는데, 그러니까 자동으로 세팅을 맞춰놓고 내가 하나의 상품만 딱 개발을 해놔도 그게 계속 팔리고 돈이 쌓여가는? 그러니까 내가 맨날 똑같이 반복을 해서 노동력을 투자하고 한 만큼만 돈을 벌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를 잘 만들고 그거를 만드는 데에만 시간을 잘 투자하면 그게 그냥 진짜 효자 상품처럼 계속 돈이 되는 거. 근데 이 상품이라는 거에는 지적 재산물이나 어떤 무형의 서비스도 다 포함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내가 자는 시간에도 누군가 결제할 수 있는 것이기만 하면 돼요. 이제 혹은 나한테 소득이 쌓여가는 것들. 그러니까 뭐 투자 배당금이나 부동산, 공간 월세 뭐 이런 거 주는 것처럼, 그러니까 통장으로 꽂히는 돈 자체를 말하는 것일 수도 있겠는데요. 이게 지금 썬카드도 함께 나와서 영앤리치의 의미로 좀 읽어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또래보다 앞서가는데 그게 좀 생각지 못한, 그러니까 획기적인 방법으로 부를 이룬 거라든지,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지름길이라고 생각하는 거 그 이상의 한 차원의 지름길? 이 얘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게 언급되는 것부터가 사모분들이 좀 성구안이 뚫려있는 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이 못 보는 걸 봐요. 다른 방식으로 사고하고 상상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언가를 발명하고 아이디어를 내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발달되신 분들? 그 광고 헤이딜러 생각나는데, 그 차 광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역설적인 의미의 그런 광고였는데, 이제 틀에 맞춰 생활하고 주변만 보고 끊임없이 비교하세요. 약간 절대 벗어나려고 하지 마세요. 약간 이렇게 강요를 하는 분위기에서 싫은데? 왜 같은 방식으로만 생각해야 해? 내가 왜? 약간 이렇게 의문을 던지는 그런 컨셉의 광고였거든요. 근데 거기서 싫은데? 를 외치는 게 딱 3번 분들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항상 좀 이단아처럼 샛길로 빠지는데 먼저 목적지에 도착을 하시거든요. 이것도 제가 어쩌다 한 번씩 언급하는 것 같은데, 그 영화 새 얼간이 주인공 란초, 지금 사모분들한테 딱 대입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란초가 정석대로 하는 게 없어요. 다 자기 식대로만 해요. 근데 결과는 다 좋거든요. 그러니까 설령 좋지 않더라도 좋은 식으로 결국 만들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방향을 결정짓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정말 사례예요. 그러니까 모험을 두려워하지 않는 태도가 더 큰 모험으로 또 란초를 이끌어줘요. 그리고 이 란초의 미래도 지금 제가 3번 분들한테 얘기한 그런 미래 그림과 같은데요. 그러니까 학창시절에 란초를 엄청 질투하던 애였나? 그러니까 란초보다 잘 되고 싶다는 열망으로 악착을 떨면서 나름대로 성공을 하고 좀 엄청난 사업가와의 계약도 따내요. 근데 그거를 가지고 이제 란초한테 내가 이 계약만 성공하면 너 따위 아무것도 아니라고 막 으스대는데, 알고 보니까 그 계약을 하기로 한 사업가가 란초인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그 자기 몸을 혹사를 하면서 힘들게 발전하고 란초를 따라잡으려고 한 시간 동안, 그러니까 얘가 뛰는 동안 란초는 날고 있었던 거예요. 그 시간에도 란초는 휴양지에서 여유를 즐기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차이가 뭐 금수저, 흑수저, 태초의 출발선이 다른 뭐 그런 이유가 아니에요. 이 영화에서도 단지 사고방식의 차이로 그려지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내 삶의 선장이 되어서 나라는 배를 어디로 끌고 갈지 정하는 거, 그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단지 그 차이다.
그리고 이제 란초가 그렇게 친구를 깨우치고 너의 삶을 살아 친구야. 그러니까 영감을 주고 고무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했듯이 산모분들은 인간관계 면에서 산모분들이 다른 사람들한테 조언과의 역할을 많이 하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10월에는 특히나. 그러니까 뭔가 도와달라고 부탁하고 찾아오거나 너의 관점, 너의 인사이트를 좀 나누어 줘 라고 얘기하면서 어떤 별도의 비용을 지불할 사람들도 있어 보여요. 근데 애초에 이쪽으로 좀 부수입을 늘려가실 수도 있고, 근데 사실 제가 볼 때 산모분들의 입장에서 자기 삶을 보여주고 예시를 들어주면서 다른 사람 삶에 관여하는 거, 다른 사람의 삶을 살짝 잡아주는 거, 만져주는 거, 그런 것들이 막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닐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컨설팅 해주는 것들이. 그리고 내가 어렵지 않으나 다른 사람들은 이걸 되게 대단하게 생각한다 라는 모습에서 이게 내 재능이라는 걸 또 깨달아 가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조금 이랬으면 좋겠다 싶은 거는 사모분들의 재능을 그냥 무료 봉사로 남 도와주고 뭐 거기에 뿌듯함 느끼고 뭐 하기보다 합당한 값어치를 좀 받으시라는 거? 이제 마지막으로 좋은 카드 봐보면 사모분들 아까쯤에 제가 막 새길로 빠진다 이런 말 했는데 새길 카드가 바로 나왔어요. 말 그대로 명료한 것 같아요. 지금까지 해온 얘기들처럼 정석대로 그 정해진 길대로만 절대 따르지 말자는 거. 사모분들은 본인이 생각하는 만큼 가질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 아까 제가 새 얼간이 영화 얘기를 했던 거에서 조금 더 이어 말하면 우리는 각자 원하는 삶의 목적지가 있잖아요. 근데 내가 그거를 걸어서 갈 수 있다고 생각하면 진짜 걸어서만 가게 되는 것 같거든요. 근데 반대로 이제 뛰려고 하는 사람은 뛰어서만 가고, 날아서 가려는 사람은 또 날아서만 가고, 근데 애초에 나는 안 갈 건데, 그쪽이 나한테 오도록 만들 건데, 그렇게 생각하면 또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산모분들은, 이게 좀 그런 분들이 있어요. 남들이 사는 삶에 그대로 맞춰 살면 내가 정말 힘들어지는 타입이라고 해야 되나? 도저히 그렇게는 못 살겠다. 저 적응을 못 하겠다. 삶이라는 거에. 그냥 나는 내 1인 체제로 살아야만 하나 보다 이거를 깨달아 가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사모분들은 이제 그 안에서도 좀 그냥 마냥 적응을 못해서 마냥 이 생활에 젖어들지 못하겠어서 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이렇게 살면 본인이 손해를 너무 많이 봐요. 아까도 말했듯이 이제 내가 생각하는 그 그릇의 크기만큼 나는 가지는데 내가 일반적인 크기에 나를 맞추면 나는 그냥 딱 그 일반적인 만큼만 가지게 되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리딩을 하면서도 3번 너 그렇게 살면은 힘들어. 네가 편하려면 이렇게 살아야 돼. 그렇게 그런 의미로 말을 했다기보다는 사모분들 이렇게 살면은 사실 이렇게도 사실 수 있는 분들인데 이것도 어렵지 않으니까 다만 아깝지 않을까요? 이런 생각으로 리딩을 했거든요. 제가 아까 남 도와줄 때 돈 받으라고 한 것도 그 재주를 그냥 그렇게 풀면은 또 아깝지 않을까요?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랬던 건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중에 사실 뭔가 지금 더 배우거나 연말을 하거나 특별한 기술을 개발하지 않더라도 지금 내 상태 그 자체에서 돈으로 환산할 수 있는 무언가가 또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그거 자체를 사모분들은 이게 돈이라고 생각을 못 하시는 거에 가까운 거죠.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어떤 경제적인 큰 가치, 자산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잘 못 하시고 이제 순수하게 그것을 외부에 좀 나눠주고 베푸는 기질을 더 많이 가지고 계신 것 같다라고 보았는데요. 제가 계속 말했듯이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얌전한 고양이가 부뚜막에 먼저 올라간다, 기회주의자, 이런 말을 좀 나의 태도로 가지고 가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은 쟤 진짜 머리 잘 돌아간다. 어떻게 저렇게 생각했지? 라고 생각이 드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산모분들도 제가 볼 때는 그중 하나인데 이제 조금 질이 다른 점이 있다면은 그렇게 머리가 잘 돌아가긴 하지만 그것을 자본주의적으로 돌리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자기의 머리가 잘 돌아가는 것으로 주변을 이롭게 해요. 그래서 이제 무엇보다 다른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는 것도 좋지만 이제 나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 나만 더 잘 살 수 있는 방법 같은 거를 조금 더 생각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네,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할게요. 네, 그럼 사모분들 리딩 여기서 마칠게요. 이제 날씨가 갑자기 좀 쌀쌀해졌죠. 제가 이제 추석부터 조금 일이 많아가지고 영상을 살짝 늦게 올리게 됐는데, 더우면은 또 더워서 문제고, 추우면 추워서 문제고, 근데 이렇게 완전히 추워지기 전에, 이제 가을 무렵쯤에 약간 마음이 또 싱숭생숭 하잖아요. 다들 감기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마음도 춥지 마시고, 저랑 같이 또 한 달을 잘 살아볼게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제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려요. 그럼 저는 이제 다음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우리 4번 분들 봐볼게요. 4번 분들의 시월 운세. 4번 분들은 제가 카드 딱 보자마자 드는 생각이 4번 분들의 정체성은 우물이 아닐까? 이거였는데요. 근데 그냥 우물 아니고 좀 길러내도 계속 물이 샘솟는 우물? 그래서 끝없이 그 물을 사람들한테 분배해 줄 수 있고 나눠줄 수 있고 나로 하여금 타인을 울고 웃고 희로애락 느끼도록 만들 수가 있는 그런 우물 그 자체이신 분들 같다라고 봤어요. 근데 여기서의 물은 그러니까 감수성을 말하거든요. 뭐 그런 것들로 인해 만들어진 어떤 재화 자체를 뜻하기도 하고 제 때문에 창조적인 에너지가 굉장히 크신 분들이라고 얘기가 되는데 이제 포괄적이게는 콘텐츠라는 말로 요약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4번 분들 자체가 콘텐츠가 돼요. 그리고 사람들은 그것에 굉장히 목이 말라 있어요. 그래서 우물의 물을 받으러 오는 거죠. 그러니까 4번 분들은 이제 목이 마른 사람들, 빨리 물 먹고 싶어서 기다렸던 사람들한테 오아시스, 생명수 같은 존재로 인식이 돼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스타? 지금 스타 카드가 나왔듯이 4번 분들은 스타성이 되게 크신 분들인데 이게 단순히 뭐 쓸데없는 구설수, 인기라기보다는 정말 이제 목마른 사람들을 살게 하는 구세주의 느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회적 영향력이 좀 지대한 그러니까 이 사람은 우리한테 꼭 필요해. 중요한 사람, 고마운 사람, 진짜 구원 같은 사람이야. 약간 이런 말을 좀 들으실 수 있는 분들이다 라고 봤어요. 그 4번 분들이 인식하지 못하는 시간, 그냥 아무렇지 않게 보내는 시간에도 다른 사람들이 4번 분들을 많이 생각한다거나 고마워한다거나 이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4번 분들의 인기는 그냥 인기라기보다 중생구제의 느낌이 크거든요. 그러니까 타인한테 희망을 가져다 주고 죽은 마음을 일깨우고 무기력을 해소시키고 4번 분들을 좀 본보기 삼아서 다시 힘을 내서 좀 살아보게끔 하는 비유를 하면은 그저 빛이죠. 사람은 사실 너무 연약하잖아요. 인간이라는 게. 그래서 또 신을 믿잖아요. 근데 한 줄기 빛을 내려주는 거예요. 그걸 보고 따라갈 수 있게끔. 약간 그런 존재다 라고 얘기가 되는데 지금 또 황제 카드하고 스타 카드가 붙어 있어요. 이거는 독창성, 창의성이 뛰어나야지만 할 수 있는 일. 근데 그 분야 안에서도 자리매김을 하고 탑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즉 4번 분들의 시월은 앞서 말씀드린 이런 자질을 이용해서 본인이 오랫동안 꿈꾸던 일 혹은 오랫동안 에너지를 쏟아온 분야에 있어서 큰 수확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또 함께 이야기가 되는 게 규칙과 신빙성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일이 프랙탈처럼 일정한 방식으로 작동하면 또 그런 일을 반복해 겪다 보면 사람한테는 깨우침의 순간이 오잖아요.
아, 이거 내가 잘못해서 벌어진 일 아니구나. 이런 상황에선 원래 이런 일이 벌어지는구나. 그게 인간의 본성이구나. 라든지, 이제 혹은 내가 잘해도 이런 상황은 바꾸기 어려운 거구나. 이 일을 나만 겪는 것 아니었구나. 하고, 그 약간 이 문제의 답은 이거야. 이렇게 딱 동그라미 치듯이 이제 본인이 그냥 이제 알파고처럼 딱딱 명료하게 해치울 수 있는 그런 사전이 성립이 되는 것 같아요. 몇 페이지에 뭐 어디 줄 딱 이렇게 체크해가지고 보듯이 나만의 어떤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이라든지 사람을 대하는 게이지가 생기게 되는데 4번 분들은 이미 그런 과정을 많이 겪으셨고 이미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고도 설명이 되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감정의 깊이가 굉장히 깊고 풍부하고 특히 이제 창조적인 일에 있어서는 그 남들이 볼 때 서툴다라는 느낌을 절대 안 느끼신다고 해요. 그러니까 오히려 저 사람은 원래 저렇게 태어났다, 저거 하려고 태어났다. 그러니까 이런 상대적 박탈감이 주변에서 4번 분들을 보는 감정이래요. 그 성별을 막론하고 진입장벽이 좀 있으신 분들이다라고 얘기가 되는데 신성하고 지켜줘야만 할 존재, 함부로 해서는 안 될 존재로 대우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진짜 메시아적인 존재다라고까지 읽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4번 분들이 느끼기에 나는 평범한 사람인데 왜 이렇게 나 좋아하지? 혹은 특별하게 보지? 나 어려워하지? 이렇게 좀 느끼셨던 경험 있지 않으실까 싶은데 그러니까 나는 좀 편하게 해준다고 하고 잘해줘도 저 사람이 나를 너무 어렵게 보거나 그냥 똑같이 사람 대 사람이라 느꼈는데 필요 이상으로 나를 좀 우대하거나 신격화하는 그런 분위기? 근데 이제 여기서 조금 웃긴 거는 뭐냐면은 4번 분들은 본인 객관화가 좀 잘 안 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냥 내가 나를 되게 하찮게 평가해. 너는 자존감이 낮아. 이런 말보다도 4번 분들은 그냥 좀 엉뚱하다? 그러니까 좀 4차원적이게 자기를 그냥 자기가 아예 다르게 평가를 내리고 있어요. 사람들이 보는 것과. 설명을 해드리면 이제 연애운에 대해서 예시를 들어드릴게요. 이제 내가 착각을 굉장히 잘한다고 해석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나한테 관심이 없다고 내가 느낀 사람이 사실 나한테 관심이 없는 척을 하고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애초에 좀 말도 못 걸겠고 거절당할까 봐 시도 자체를 안 하는 것일 수가 있는데 나는 그거를 내가 인기가 없나 봐. 저 사람 나 안 좋아하나 봐.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고 또 내가 이제 혼자 좋아하게 되거나 짝사랑하는 사람이 있을 때 그러니까 나는 자신 없게 느낄 수 있겠지만 저 사람 나 싫어할 수 있겠다고 그 사람은 나한테 또 호의적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정작. 그래서 10월에도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거나 뭐 마음고생 한다면은 그거 그냥 정말 후련하게 끝낼 수 있다라고 해요. 나 혼자 그냥 그렇게 생각한 거라고. 그래서 이제 먼저 관심 표해보고 확실하게 수확을 얻을 수가 있는 달이다. 그러니까 타인은 4번 분들한테 먼저 다가오긴 어려워해도 막상 또 다가와주면 좋아하는 게 있거든요. 근데 4번 분들 그 본인에 대한 객관화가 잘 안 돼 있어가지고 만약 이렇게 칭찬을 들어도 그런가? 하고 좀 머쓱해하는 그런 모습들이 읽혀져요. 이게 조금 되게 엉뚱하고 귀엽다. 약간 자기가 잘생겼는데 잘생긴 걸 모르는 사람들을 여자들이 좋아하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나도 잘생긴 사람인데 따져보면 4번 분들은 저 사람 옆에 더 잘생긴 사람이 있을 것 같고 나보다 훨씬 멋지고 막 그런 사람들이 그냥 나랑은 비교가 안 될 것 같은 그런 셀프 정신병에 시달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본인이 하하버스 세계관에 있다는 것을 좀 인지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읽어보았고 이제 다른 카드들 좀 더 봐볼게요. 이제 4번 분들 에이스 완즈 카드 지금 첫 번째로 보이는데 지팡이 그 땅에 지팡이를 팍 치면은 불길이 확 이는 그런 좀 신화 속 모습이 떠올라요. 그러니까 큰 파동을 일으키는 사람이다.
똑같이 해도 욕을 많이 먹어요. 사이버 도화살이라 그러죠. 인터넷에서 유독 작은 콘텐츠 하나로도 되게 관심 많이 받고 동시에 욕도 많이 먹는 그런 사람들처럼 이제 본인의 에너지 자체가 사방으로 영향력을 뿌리는 거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통 이런 분들은 약간 그런 거 있어요. 학교 수업 같은 거 땡땡이 치거나 뭐 하면은 본인은 꼭 걸려요. 친구는 안 걸리는데. 그리고 그냥 구석에 진짜 숨어가지고 뒷자리에서 수업 듣고 그래도 교수님이 내 이름 부르고 나 알고 뭐 그래요. 눈에 무조건 띄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이거를 좀 이용해 보시면 좋겠다 싶은데 SNS 하시는 거 추천드리고 유튜브도 좋아요. 거기서 인맥을 많이 쌓고 새로운 사람들을 또 알게 되실 수가 있어요. 4번 분들은 스스로 본인이 좀 인기가 없다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아까 말했잖아요. 4번 분들은 인기가 없는 게 아니라 본인이 항상 보던 것만 보고 가던 곳만 가고 이렇게 비슷한 궤도를 계속 맴도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나서서 좀 먼저 다양한 사람들에게 나를 선보일 필요가 있고 뭐 그것만 되면 사람들은 알아서 딸려온다 라고 해요. 그러니까 또 특정 소수와 잘 지내는 것보다는 불특정 다수와 함께할 것이 요구가 되는데 이 말은 내가 아는 사람이 나를 알고 이렇게만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모르는 사람이 나를 많이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좁고 깊게 교류하기보다 얕고 넓게 많이 교류를 하는 게 좋다는 거죠. 사람들과. 그러니까 이거를 좀 물수제비에 비유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돌 하나를 이렇게 쫙 던지면 그 파동을 점차 넓혀 가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 돌 하나가. 그러니까 나비 효과처럼요. 그러니까 지금 카드에서 무엇보다 나의 영향력을 썩히지 말 것이 요구가 되는데 4번 분들은 이 영향력 자체로 또 금전을 많이 버실 수가 있어요. 내 몸값이 올라가서 뭐 계약이라든지 광고, 선인세 같은 목돈이 들어오시게 될 수가 있는데 이 목돈은 그냥 뭐 포괄적으로 볼 때 큰일 하나, 어떤 프로젝트 하나를 부탁받아서 미리 돈을 받는 걸 말해요. 근데 보통 월급이라는 개념이 일을 하고 받는 돈이잖아요. 내가 한 만큼 받잖아요. 가불이라는 게 약간 역행하는 개념이잖아요. 근데 4번 분들 같은 경우에는 먼저 돈을 받는 그림들이 제시가 되거든요. 먼저 받고 그 보수에 대한 일을 해주고 약간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무에서 유를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자체가 그냥 천직인 사람이어서 금전은 생산적인 방식으로 많이 벌게 되신다고 봤어요. 그러니까 뭔가를 만들어내고 구상하고 상상하고 계획하는 방식으로 이제 아까 연애 얘기할 때도 말했지만 제 성향상 4번 분들은 객관화가 잘 안 되세요. 그러니까 나는 안 될 거야. 내가 되겠어? 라는 생각을 본인이 그냥 밥 먹듯이 해요. 가장 많이 해요. 근데 또 나는 걱정하는 것들을 남들은 별로 또 걱정을 안 할 수가 있어요. 남들한테 내 고민을 얘기하면 별로 공감을 못 하는 거죠. 혹은 아니 당연히 될 것 같은데 왜 그런 걸로 고민하냐? 약간 이런 터무니없는 반응을 보인다든지 그래서 이런 분들은 특히나 더 나를 객관적으로 잘 봐주고 내 가능성과 장점을 잘 찾아내주는 사람한테 찾아가서 욕을 먹는 것도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내 생각이 이러이러하고 근데 이런 부정적인 생각이 드는데 네가 볼 때는 어떠니? 하고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이 솔직하게 평가를 해줘요. 그러니까 4번 분들이 믿는 사람한테 가면 돼요. 뭐 저한테 오셔도 돼요. 제가 욕을 해드릴 수 있어요. 장난이고 제가 이런 말을 왜 자꾸 하냐면 지금 이제 스타카드도 또 떴어요. 중복이거든요. 그러니까 너는 별이다. 반짝반짝 빛나는 별이다. 근데 왜 네가 어둠 속에 갇혀 있으려고 하니? 거꾸로 생각하니? 이런 말을 자꾸 카드가 계속 해줘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사색이 짙고 생각이 많고 우울 성향이 있으시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지만 그 자체가 그냥 그 자체를 내 무기로 한번 좀 삼아 보셨으면 해요.
그러니까 4번 분들을 한마디로 말하면은 아티스트다라고 지금 설명이 되는데, 아티스트는 좀 예민하고 별나도 그 자체로 존중을 받게 돼 있잖아요. 그래야 작업물이 나오고 또 그 자체가 모든 게 그 사람의 일부이니까. 그래서 지금 생각이 나는 게, 아까도 제가 오래 이끌어온 일에서 승부를 보실 수 있을 것이다 말했지만, 만약 4번 분들이 계속 반복해서 문을 두드렸지만 잘 되지 않고, 이제 혹은 한 끗 차이로 계속 미끄러진 어떤 것들이 있다면, 뭐 시험이나 제도도 포함이겠죠. 이거는 4번 분들이 그 기준치에 미달되는 사람이라기보다는 4번 분들의 개성이 너무 강하고 마이너적이어서 이제 거기서 감당을 못한 것에 가깝다라고 보여져요. 또 그래서 4번 분들은 이제 공적인 무언가보다 조금 더 사적인, 그러니까 대중들의 의견이 많이 포함되는 것에서 승률이 더 좋으시다라고 하거든요. 이 공적인 것보다 사적인 게 더 낫다 이 말은 이거랑 헷갈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송사나 재판에 관한 운은 좋으세요? 근데 뭐 공모전이나 면접 시험, 테스트 같은 걸로 보자면 이게 보다 좀 심사 기준이 열려 있는 곳, 트렌디한 곳이 4번을 알아본다라고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말로 비유하면 MZ죠. 아, 네, 저 사람을 내 추구미로 삼고 싶다. 저 사람의 모든 것을 좀 닮고 싶어. 저 사람의 분위기와 아우라를 모방하고 싶어. 약간 이런 기분을 들게 하는 사람. 그러니까 유행을 선도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더욱더 유행에 민감한 그 판 자체의 중앙에 서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뭐 어떤 심사나 제도 같은 것들이 뭐랄까 되게 낡은 것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심사하시는 분들 자체도 애초에 좀 나이가 많고 낡아 있는 경우가 많아요, 생각이. 그래서 그런 것을 만약에 4번 분들이 계속 도전을 했는데 잘 안 되셨을 경우에 그냥 괜히 그냥 의기소침해질 수가 있거든요. 전혀 그럴 필요가 없는 것인데도. 그러니까 제가 말했듯이 본인은 더 트렌디하고 더 대중적인 거,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상업적인 면에서 굉장히 진짜 많은 좋은 평가를 받을 수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방향성의 문제로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마지막으로 좋은 카드 봐보면 4번 분들 도화 카드가 떴는데요. 도화살 의미하는 거죠. 진짜 투명하지 않아요? 아까쯤에 제가 뭐 아티스트 뭐 이런 얘기했잖아요. 아티스트 끼가 있고 그리고 반짝반짝 스타. 근데 자긴 그걸 모르는 하합버스. 약간 다 아기가 맞아 들어가는데 약간 여기에 빗대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학창 시절에 학교를 다닐 때 반 친구 중에 진짜 도화살이 엄청 센 애가 있었어요. 근데 걔가 보면은 항상 남자들의 관심을 많이 받아요. 항상 이제 남자들이 걔한테 꼬여요. 근데 걔는 자기가 뭔가 항상 남자를 고파한다고 해야 되나? 나는 왜 이렇게 남자 복이 없을까? 나는 남자를 왜 못 만날까? 막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4번 분들한테 얘기가 되는 건 자기가 가진 기질을 잘 인지하지 못하는 것. 내가 이런 걸 가졌다는 것 자체를 내가 모르고 있는 것. 그러니까 제가 아까 뭐 다른 사람한테 가서 차라리 물어봐 라고 했던 말처럼요. 근데 도화는 제 말 그대로 이제 주변을 이제 꽃으로 물들이는 그런 성질이에요. 그래서 나비가 꼬이고 벌이 꼬이고 그러니까 이것저것들이 다 꼬여요. 근데 한편으로는 그게 좀 내가 의도해서 벌어진 일은 또 아니기 때문에 귀찮고 나는 너무 싫게 느껴질 수가 있거든요. 이게 아까 제가 사이버 도화살 얘기했는데 사이버 도화살도 사실 그만큼 주목도가 있는 만큼 피로도도 함께 따라오는 일이어서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4번 분들한테 좀 중요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그러니까 어쨌건 유행을 선도하는 사람이라는 말이 나왔다는 거는 그 유행의 중심에 가장 중앙에 또 서 있어야 하시는 분들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거기를 벗어나면은 사는 게 좀 힘들어져요. 그 사람은 자기한테 맞는 모습이 있고 그 모습으로 살아갈 때 가장 또 편하고 빛이 나잖아요. 4번 분들은 본인의 빛을, 본인의 우물을 계속 퍼주면서 살아가야지만 본인이 덜 힘들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항상 뭔가 이 도화살 얘기할 때마다 그게 많이 좀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집을 부수려는 사람들, 집이 있는 사람과 집을 부수려는 사람들. 그러니까 4번 분들은 집이 있는 사람이에요. 우물이 있잖아요. 애초에 그 우물에서 퍼서 줄 수 있잖아요. 자기가 가진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게 없는 사람들이 그거를 조금 받아가는 것도 모자라가지고 아예 그걸 뺏어가고 싶어가지고 부술라 그래요. 없애버리려고 하는 거죠. 자기들도 갖고 싶으니까. 그러니까 이 심보 자체로 말을 하자면은 그것을 뺏어오거나 아니면 그거를 아예 없애버려서 4번 분들도 그걸 소유하지 못하게 만들거나, 그러니까 내가 못 가질 거라면 너도 갖지 마라 이거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조금 생각을 달리 해볼 필요가 있는 게, 어쨌건 4번 분들은 집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이 집을 뺏으려고 그렇게 문을 두드리고 부수고 하는 것들이 집을 가진 사람한테는 그렇게 큰 타격감으로 작용되지 않거든요. 그냥 문 안 열어주고 신고하면 되거든요. 근데 내가 너무 또 그거를 무서워하고 있지는 않나? 그렇게 문을 두드리고 나한테 야, 문 열어. 야, 집 부숴버린다. 야, 우물 내놔.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내가 진짜 우물 뺏기면 어떡하지? 저 사람들 진짜 집 부수면 어떡하지? 집에 들어오면 어떡하지?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나? 이거 한번 조금 이제 얘기를 해보자는 거예요. 지금 어떤 두려움을 버리자. 두려움에 대해서 또 계속 좀 언급이 되었었는데요. 이제 4번 분들이 가지는 그 두려움이 사실 정말 진짜 실체가 없는 허상의 두려움은 아닐까? 자기보다 정말 크기가 작은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너무 크게 생각하고 두려워하고 계시지는 않나? 이런 말씀을 이제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네,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4번 분들 리딩 마칠게요. 이제 날씨가 갑자기 좀 쌀쌀해졌죠. 제가 이제 추석부터 조금 일이 많아가지고 영상을 살짝 늦게 올리게 됐는데, 이제 더우면은 또 더워서 문제고, 추우면 추워서 문제고, 근데 이렇게 완전히 추워지기 전에 이제 가을 무렵쯤에 약간 마음이 또 싱숭생숭 하잖아요. 다들 감기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마음도 춥지 마시고 저랑 같이 또 한 달을 잘 살아볼게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제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려요. 그럼 저는 이제 다음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